조선의 역사 속에서 오직 말 때문에 역적으로 몰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천재가 있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그는 단순한 반역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죽음으로 내몬 것은 그가 살았던 시대 그 자체였을지도 모릅니다. 조선 최고의 지성인이자 문장가로 칭송받던 그가 어째서 그토록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해야 했을까요? 그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이며 시대를 관통하며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여 년 전 조선 중기 선조와 광해군 시대를 살았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허균. 그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의 이야기는 명문가에서 시작됩니다. 허균은 당시 조선 최고의 명문가 중 하나인 양천 허씨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동인의 영수이자 당대 최고의 석학으로 꼽히던 허엽 선생이었고요. 어머니와 세 형제자매 또한 뛰어난 문장가와 예술가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특히 그의 누이 허난설원은 조선을 대표하는 여류 시인으로 오늘날까지도 그 이름이 회자될 정도죠. 이렇듯 학문과 예술이 꼽히는 환경 속에서 자란 허균은 그야말로 천재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의 재능은 남달랐습니다. 책이라면 닥치는 대로 읽어치웠고 한 번 본 것은 결코 잊지 않는 비상한 기억력을 자랑했죠. 마치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 세상의 모든 지식을 빨아들이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진정한 천재로 만든 것은 단순히 뛰어난 학업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과 파격적인 학문적 태도였습니다. 그는 주자학 일변도의 경직된 학풍 속에서 오직 유교 경전만을 숭상하던 당시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유교 경전은 물론이거니와 불교, 도교, 심지어는 멀리 서양에서 전래된 서화까지 두루 섭렵하며 자신만의 사상체계를 구축해 나갔죠.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야말로 이단화적인 행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허균의 학문적 지평을 넓혀준 결정적인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그의 스승 이달입니다. 이달은 서울 출신이었지만 뛰어난 시인이자 문장가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당시 사회는 신분차별이 극심하여 서얼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관직에 오르거나 주류 사회에 편입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허균은 신분에 얽매이지 않고 이달을 스승으로 모시며 깊은 교류를 나누었습니다. 스승 이달은 허균에게 단순히 지식을 넘어 세상의 불합리함에 저항하는 정신과 차별받는 자들을 향한 따뜻한 시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허균은 이달을 통해 서울 출신 문인들과도 격에 없이 교류하며 그들의 고통과 재능을 직접 접하게 됩니다. 이는 훗날 그의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렇듯 허균은 명문가에서 태어나 최고의 교육을 받았지만 결코 기득권의 안락함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세상의 부조리함을 일찍이 깨닫고 새로운 시대를 꿈꾸는 자유로운 사상가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조선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품었던 이상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허균이 시대를 향해 던진 거침없는 말과 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허균이 꿈꾸던 새로운 세상, 그리고 그가 품었던 이상에 대해 말씀드렸죠. 이제 그 이상을 향한 그의 거침없는 말들이 어떻게 조선 사회를 뒤흔들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그가 어떤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유로운 사상을 가진 그가 당시의 경직된 유교 사회에서 순탄하게 지낼 리 만무했겠죠. 조정 대신들은 허균의 파격적인 언행과 비판적인 시각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당파 싸움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소신을 지키려 했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사방에서 적을 만들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죠. 그의 관직 생활은 파직과 복직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불안정한 연속이었습니다. 기득권 세력은 끊임없이 그를 견제하고 음해하며 심지어 작은 빌미라도 잡히면 가차없이 상소문을 올려 그를 공격했습니다. 마치 거친 파도 속 작은 배처럼 허균은 위태로운 정쟁이 한가운데서 고독하게 버텨야만 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지쳐가는 기색과 함께 결코 꺾이지 않으려는 단단한 의지가 동시에 서려 있었을 겁니다. 조정의 대신들이 그를 비난하며 목청을 높이는 장면, 허균이 홀로 유배지에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고뇌하는 모습들은 당시 그가 얼마나 궁지에 몰려 있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그를 둘러싼 정치적 음모는 마치 짙은 안개처럼 점점 더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과연 그는 이 거대한 음모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허균은 결국 이 시대의 거대한 벽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드리운 비극적인 그림자는 점차 현실이 되어갔죠. 때는 1618년 조정의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바로 허균이 영모를 꾀했다는 고변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영모 고변으로 허균은 포졸들에게 끌려가듯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변의 내용은 너무나 허술하고 엉성했습니다. 정작 중요한 물증은 없고 모호한 증언들만이 난무했죠.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결정적인 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그를 고발했던 한 인물의 증언에 따르면 허균이 천하의 일은 알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영모를 암시하는 불온한 발언으로 둔갑되어 허균의 목숨을 앗아갈 칼날이 되어 돌아온 것이죠. 과연 그 말이 정말 영모를 꾀하는 발언이었을까요? 아니면 당시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교묘하게 조작된 거짓이었을까요? 옥중에서 신문을 봤던 허균은 자신의 억울함을 강하게 항변했습니다. 그는 결코 영모를 꾀하지 않았으며 그저 세상의 부조리함을 이야기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이미 그의 목숨을 노리는 기득권 세력의 칼날은 무섭게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허균이라는 존재 자체가 불편했고 그의 자유로운 사상이 체제를 위협한다고 여겼던 것이죠. 결국 허균은 자신의 마지막 항변이 묵살된 채 형장으로 끌려가는 비극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쓸쓸한 뒷모습은 시대를 앞서간 천재의 고독한 운명을 보여주는 듯했죠. 처형 직전 형장 주변에는 긴장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하늘은 그의 죽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묵묵히 그 자리에 서 있었을 뿐입니다. 이처럼 허균은 단 한마디의 말 때문에 역적으로 몰려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최후는 단순한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진실을 말하는 용기와 시대를 비판하는 지식인의 역할,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가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경고와 같았습니다. 시대를 앞서간 그의 사상이 결국 경직된 사회의 칼날에 부러지고 만 것이죠. 하지만 과연 허균의 최후는 단순히 영모죄인의 비극적인 죽음으로만 기억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그의 삶이 막을 내린 그 순간을 통해 시대를 앞서간 한 천재의 고독한 투쟁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지, 그리고 그 시대의 경직된 한계가 어디까지였는지를 극명하게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조선 사회가 지닌 깊은 모순과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던 셈이죠. 그를 사지로 몰아넣었던 것은 단순히 허술한 영모 고변이나 미처 다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말과 글이 상징하는 자유로운 사상, 그리고 기존 체제에 대한 거침없는 비판 의식이 문제였죠. 기득권 세력은 그의 날카로운 시선과 개혁적인 주장이 자신들의 안락한 세상을 뒤흔들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실을 덮고 온갖 음모를 꾸며 허균이라는 존재 자체를 제거하려 했던 것입니다. 마치 맑은 물에 탁한 흙탕물을 붓듯이 그의 순수한 의도를 왜곡하고 거짓으로 덧씌워 역적의 굴레를 씌웠던 것이죠. 허균의 죽음은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의 아이러니를 보여줍니다. 조선 최고의 천재라 불리며 누구보다 뛰어난 지식과 통찰력을 가졌던 인물. 하지만 그 지성이 오히려 시대를 넘지 못하고 좌절되는 비극을 맞이했으니 말입니다. 그는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 목소리가 너무나 시대를 앞서갔기에 오히려 고립되고 말았죠. 마치 망망대해 한가운데 홀로 떠있는 작은 배처럼 거대한 보수 세력의 파도 앞에서 외롭게 맞서 싸우다 결국 침몰하고 만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항변이 묵살된 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그 순간은 자유로운 사상과 경직된 사회가 피할 수 없이 충돌했을 때
어떤 참혹한 결말이 기다리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허균을 죽음으로 이끈 것은 영모라는 이름 아래 포장된 시대의 칼날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시대를 앞서간 지식인의 고독한 투쟁과 그 대가,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 용기가 얼마나 큰 희생을 요구할 수 있는지를 뼈아프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비극적인 최후를 통해 조선이라는 사회가 품고 있던 한계와 모순을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게 됩니다. 그가 던진 질문과 그가 꿈꿨던 세상은 과연 4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그의 죽음은 단순한 영모죄인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시대를 앞서간 한 천재의 고독한 투쟁이 결국은 거대한 시대의 벽 앞에서 좌절되고 마는 참으로 비극적인 아이러니의 정점이었죠. 허균의 천재적인 지성과 세상을 꿰뚫는 통찰력은 그를 시대의 주류에서 벗어나게 했고 결국에는 그의 목숨을 앗아가는 차가운 칼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강물의 흐름을 거슬러 홀로 나아가려 했던 작은 배처럼 그는 보수적인 기득권 세력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 예롭게 맞서 싸우다 결국 침몰하고 만 것이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던 그 순간 허균은 단순히 영모를 꾀한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과 글을 통해 불합리한 세상에 저항하고 모두가 평등한 더 나은 세상을 꿈꿨던 시대를 앞서간 선구자였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를 이해하지 못했던 시대는 그의 외침을 위험한 사상으로 규정하며 결국 그를 영모라는 이름 아래 처참하게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그의 마지막 항변은 묵살되었고 진실은 권력의 이름 아래 철저히 묻히고 말았죠. 이 비극적인 결말은 한 천재의 고독한 투쟁이 얼마나 큰 희생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희생이 때로는 얼마나 허무하게 끝날 수 있는지를 뼈아프게 보여주었습니다. 허균의 죽음은 당시 조선 사회가 품고 있던 깊은 한계와 모순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새로운 사상을 포용하지 못하고 오직 기득권 유지에만 급급했던 시대의 어두운 단면을 말이죠. 그를 죽음으로 이끈 것은 표면적으로는 영모라는 죄목이었지만 본질적으로는 그의 말이 상징하는 자유롭고 개혁적인 사상과 변화를 거부하는 완고한 사회에 피할 수 없는 격렬한 충돌이었던 셈입니다. 시대를 앞서간 지식인의 고독한 싸움, 그리고 그 싸움이 가져온 참혹한 대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충격과 함께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허균을 과연 역적이라는 이름으로만 기억해야 할까요? 그의 말은 정말 시대를 혼란에 빠뜨리는 위험천만한 것이었을까요? 그의 죽음이 남긴 질문들은 비단 400여 년 전 조선시대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진실을 말하는 용기, 불합리한 제도와 관습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 그리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지식인의 역할은 시대를 초월하여 늘 중요한 가치로 남아있기 때문이죠. 허균의 삶과 죽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자유로운 사상을 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와 다른 목소리의 진심으로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말입니다. 그의 비극적인 최후는 억압받는 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변화를 거부하는 완고한 사회가 결국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거울이 아닐까요? 어쩌면 허균은 시대를 너무나도 앞서간 탓에 미처 그의 사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사회 속에서 홀로 고립되고 말았던 비운의 선구자였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말은 당시에는 거침없는 칼날이 되어 그를 베었지만 시간이 흘러 역사의 심판대 위에서 그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의 이야기를 통해 얻는 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대를 비판하고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용기가 얼마나 큰 희생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는 무엇인지를 깊이 성찰하게 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허균의 죽음이 우리에게 남긴 질문은 40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 유효하게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죠. 그의 말이 던진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그 질문에 어떤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